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기자로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비밀스러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읽으면서 기사를 어떻게 쓸까 구상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쾌감입니다. 지금 막 그런 쾌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존 볼턴이 쓴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책을 590페이지나 되는 이 책 내용을 구해가지고 내일부터 시판합니다. 미리 구했습니다. 저도 구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아주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주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의 성품, 성격, 에피소드 이런 게 마치 분단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이런 책은 참 보기 힘든 책입니다. 존 볼턴에 대한 평가는 둘째로 넘기더라도 590페이지나 되는 책을 썼다는 거, 1년 한 17개월,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쓴 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 볼턴의 그 기록 정신이라든지 그 집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분이 왜 엘리트로 불리느냐, 뭐 강경파, 온건파, 이것은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분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지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 책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트럼프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북핵 드라마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볼턴의 눈에 비친 트럼프와 문재인 두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볼턴은 외교 안보 문제를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기 합의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에 대한 아젠다와 연결시켜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종전선언 하자든지, 또는 판문점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 내가 꼭 가서 한번 사진 찍히고 싶다고 한다든지, 또 김정은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도 해주지 않고, 또 미국의 이야기를 북한에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정직한 중재자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고 하는 이런 어두운 점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베 수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참모들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정의용 씨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정의용 씨에 대한 평가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회담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언제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하니까 즉석에서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참모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즉석에서 결정해버리고, 그 뒤수습은 참모들이 국무장관, 안보부 장관 같은 사람이 하니까 참 죽을 맛이죠.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안보부 장관으로 들어간 존 볼턴은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비 접촉을 국무부가 북한 측과 해보니까 핵 폐기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자고 해놓고 선발대가 가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 측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더구나 이 아이디어가 정의용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사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이 북핵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허영심인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다. 한미동맹 때문이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덕분에 이런 허영스러운 일,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평화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이 저는 아주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존 볼턴이 5월 말에 되면은 일종의 공작을 합니다. 그 공작은 뭐냐? 이 회담을 깨는 공작을 합니다. 마침 북한이 펜스를 비판하는 아주 능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또 국무부 사람들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트럼프가 5월 말에 회담 안 하겠다고 해버립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트럼프는 좀 아쉽게 됐고 결정적인 언론 플레이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요걸 틈타서 북한이 또 공작이 들어옵니다. 북한이 김계관을 시켜서 상당히 온건한 회담하고 싶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축쳐 올리는 아주 잘 쓴 문장을 발표하고 또 난데없이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 북측으로 불러가지고 비밀 회담을 하고 해서 다시 회담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때 김명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명철이가 김정은의 편지를 가지고 워싱턴에 옵니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명철이가 김정은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 자리에는 볼턴은 없었어요.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실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답니다. 김명철이가 허둥지둥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랍니다. 아차, 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편지를 차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황급히 통역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고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하는데 전달하고 나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기에 경천동지할 대화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켈리가 볼턴한테 전해줘가지고 볼턴이 이 책에 썼습니다. 뭐냐면은 한미 군사훈련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은 북한도 대응훈련을 해야 되니까 기름 써야죠. 낡은 비행기 띄워야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좋은 방법이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은 공격용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칠 때 한반도를 한국을 보호하려는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옛날 한미동맹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해달라고 그냥 호소하듯이 또는 협박했지만 우리는 딱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건 당신들이 공격용 군사 배치를 해놓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훈련한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명철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은 첫째 북한을 자극을 한다. 그리고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더랍니다. 김명철이 앞에서.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우선 북한을 자극한다는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그리고 돈이 든다는 이야기는 그 돈 몇 푼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는 머리 고정관념이 누가 트럼프 머리에 한미 군사 훈련은 쓸데없는 훈련이다라는 이걸 누가 심었느냐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도 북한 논리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돈 문제, 트럼프가 가장 이 장사꾼이니까 돈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왜 돈을 써야 되느냐? 안보 문제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김명철이에게 했다는 겁니다. 김명철은 아 이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아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만나면은 요걸 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하십시오. 이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 12일 회담이 열렸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될 문서가 그날 새벽까지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문 없이 공동 성명서나 내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합의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북한에 유리한 거고 그 합의문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싹 사라져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서로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볼턴은 그나마 이것도 그래도 좀 건진 거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여기에 종전선언이 들어가기를 바랐다는 것 아닙니까? 참 끔찍한 이야기죠. 종전선언을 사인하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역사적 인물이 된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를 정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6.25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고 배상 문제도 해결하고 국군 포로도 보내줘야 하고 핵 미사일도 폐기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게 돼 있고 부시 행정부도 그런 입장을 끝까지 유지를 했는데 그냥 종전선언 하면은 기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언론에 크게 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말린다고 볼턴이 아주 진땀을 흘렸다는, 물론 폼페오도 자기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고 오로지 이 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언론에 자기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느냐 그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한미 군사훈련까지 중단시키고 종전선언까지 해주려고 하는 것을 말린다고 볼턴이 생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볼턴이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볼턴이 모셨던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부시 같은 사람입니다. 보수 본류죠. 이런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는 엘리트 출신이죠.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나와가지고 아래 사람이 보고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도 안 하고 자기가 멋대로 결정해버리고 김정은하고 만나겠다는 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주지 않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전쟁 범죄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 선물을 주면서 뭘 그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아니라 만나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깡패 두목에서 의젓한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국가 지도자인 것처럼 키워주고 더구나 한미 군사훈련 없애주고 종전선언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존 볼턴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서 불이 났겠죠. 더구나 존 볼턴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면 간단하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최강경파죠. 그 사람이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역할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전 과정을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이번 이 회고록을 통해서 그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복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번에는 요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감사합니다.